건 끝냈고 매입 과세도 어느 정도 훑어봤고요. 이제 매입 카과랑 매입 현과 이제 나머지 면세 주제들을 볼게요. 일단 매입 카과 쪽이랑 매입 현과는 공통적인 주제가 있는데 매입 카과랑 매입 현과 이게 매출 쪽이랑은 좀 다른 게 매출 같은 경우는 어차피 부가가치세를 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신용카드 매출 점표를 주냐 현금영수증을 주냐 이렇게 갔는데 근데 매입 쪽은 효력이 있는 증빙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세금 계산서를 줄 수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사실 별말 없으면 가능하니까 적겠죠. 별말 없으면 당연히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입 카과랑 매입 현과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그 110%의 금액을 써야 되는 유형이 3개 있다고 그랬어요. 카과, 현과, 현별.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카과랑 현과 같은 유형은 힌트가 부가가치세를 포함된 금액을 많이 알려줘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49번 14페이지에 49번 문제를 한번 보면은 49번에 문제에서 16만 5천 원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알려주는 경우는 카과, 현과, 건별을 확률이 높다는 거지. 왜냐면 그걸 쓰는 유형이니까. 그리고 50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50번 문제도 217만 원의 VAT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 금액을 알려주는 것도 힌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5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51번도 110만 원 부가세 포함이라고 되어 있죠. 네, 뭐 이런 특징들만 보면 돼요. 매출 쪽이랑 똑같거든요. 같고 그다음에 매입 현과 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입력은 좀 알아서 하셔야 되고요. 이제 15페이지에 매입 현과로 가보시면 여기서는 어떤 걸 생각해 봐야 되냐면 52번 문제는 그림이 있는 경우인데 여기서도 뭐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 나와 있기도 하죠. 요거는 힌트라고 볼 수는 없고 여기서는 일반 과세자가 나와 있어요. 일반 과세자. 일반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줄 수 있는 사업자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받았다는 걸 강조 한번 해주는 거죠. 근데 이건 효력이 있다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또 이 안에서 봐야 될 거는 그 세법 쪽은 아닌데 소모성 물품을 샀다고 했거든요. 소모성 물품. 근데 여기는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소모성 물품 이걸 자산으로 처리하면 소모품일 거고요.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사실 일반적이거든요. 비용으로 처리를 하면 소모품비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말인 거죠. 소모성 물품은 별말 없으면 비용으로 처리하거든요. 소모품비로. 여기서 자산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소모품을 쓴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법 쪽 따로, 재무회계 쪽 따로 이렇게 봐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이죠. 네, 그리고 뭐 밑으로 쭉쭉 내려가 보면은 그 54번으로 가볼게요. 15페이지 54번을 보시면은 여기서도 부가세 포함된 금액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힌트가 된다라는 겁니다. 53번도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고 하지만 무조건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55번을 보시면 50만 원인데 부가세 별도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죠. 무조건은 아니고 힌트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매입 카바랑 매입 현관은 어떻게 구분을 하냐라고 하면 둘은 거의 세트로 같이 놓으니까 57번의 카바가 성립하려면 얘도 그 매출 카바랑 좀 비슷한데요. 일단 뭐 과세여야겠죠. 부가가치세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과세니까. 그리고 특히 매입 쪽은 더 중요해요. 왜냐면 카드 점표를 받았을 때 부가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면세란 말이에요. 카드 면세일 수도 있으니까 부가세 여부를 매입은 더 잘 따져봐야 돼요. 부가가치세가 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점표를 수취했다가 되겠죠. 신용카드 매출점표를 수취를 하고, 네, 얘는 이 신용카드 매출점표를 수취할 때 상대방이 세금 계산서 발급 가능한 사업자여야 한다는 것까지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그 49번 아니다 별 말이 없어도 그냥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아닌데 적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4번은 또 굳이 따진다면 세금 계산서를 받으면 안 돼요.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면 안 된다까지 갑니다. 정확히 따지면 그래요. 왜냐면 세금 계산서를 받아버리면 51번 과세로 빠져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는 네 가지를 봐야 됩니다. 매출 카바보다 봐야 될 게 하나가 더 늘었어요. 3번이 추가됐죠. 그리고 현과도 마찬가지. 현과도 부가가치세가 있어야 과세고, 얘는 현금영 수준을 받아야 되고요. 당연히 상대방은 세금 계산서 발급 가능해야 되고요. 세금 계산서도 당연히 받으면 안 됩니다. 둘이 뭐 세트로 같이 보시면 돼요. 항상. 네,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요. 따져야 할 게 좀 많습니다. 그러면 좀 상황에 따라서 답이 바뀔 수 있는 문제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여기서 그나마 좀 참고할 만한 문제는 54번이랑 55번인데 54번에는 어떤 게 포인트가 될 거냐면요. 54번에서는 업무용 승용차의 주유비가 나왔는데, 이때 이 승용차 배기량이 998이거든요. 그럼 이게 불공제 사유가 아니에요. 배기량 998의 승용차 주유비, 여기다가 현금영 수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봤을 때 여기에는 부가가치세가 있고요. 현금 영수증을 받았고 상대방은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하다. 여기에서는 일반 과세 사업자다. 이게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사업자지. 일반 과세자가. 그 다음에 4번에 세금계산서 수취, 이거 하면 안 된다 이 말인데 받았다는 말 없죠? 그러니까 4개가 다 충족돼서 매입 현과가 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업무용 승용차가 1998cc로 바뀐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매입 현과는 아닌 건 알아야 되죠. 그럼 이제 어쩔 거냐. 일단 확실한 건 뭐냐면 여기서 11만원 중에 10,000원이 부가세잖아요. 이 10,000원 못 돌려받아요. 왜냐면 불공제 사유잖아요. 그럼 어떻게 불공제를 당하냐 이건데, 그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54번 불공을 언제 쓰냐 이거거든요. 이걸로 엄청 많이 틀린단 말이에요. 그럼 54번 불공이 되려면 기억나세요?
세금 계산서 받아야 되는 거. 그러면 불공도 아니네. 왜냐면 지금 현금 영수증 받았잖아요. 그럼 불공은 아닌데 불공제는 당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조금 복잡한데 이것도 아셔야 돼요. 시험에 나오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불공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반전표에 씁니다. 그냥 일반전표에 써요. 그럼 차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불공이라고 하면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계정 과목은 돈을 왜 썼는지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지금 800번 차량 유지비가 될 거거든요. 기름값 썼다고 했을 때 현금이니까 현금 11만원 쓰고 네, 뭐 요런 느낌. 이게 아니라 플러스 나누기. 이렇게 돼요. 불공에다가 쓰면 10만원을 쓰고 만원이 따로 기입이 되는데 만원을 못 돌려받기 때문에 그 차량 유지비에 포함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불공에다 쓰면 이렇게 돼요. 근데 지금은 현금 영수증을 받았는데 불공제 사유잖아요. 그러면 일반 정표에다가 그냥 똑같이 써요. 그러니까 분계는 똑같아요. 근데 불공은 아니다 이 말이지. 이거 내가 엄청 많이 틀리거든요. 그러면 일반 전표는 언제 쓰냐라고 하면 불공은 세금계산서 수취 불공제 사유잖아요. 얘는 세금계산서 외 증빙을 조치하는데 불공제 사유입니다. 이렇게만 나누시면 돼요. 54 불공이랑 일반 전표는 어떻게 나누나요? 하면 세금계산서냐 세금계산서가 아니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공제 사유인 건 똑같아. 그러니까 둘 다 불공제를 당하는 거지. 그래서 밑에 거 나오면 많이 틀리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54번 문제는 배기량이 1000cc가 플러스 되는 순간 일반 전표로 빠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강조했던 게 불공제랑 불공은 다르다 맨날 말했었죠. 그러니까 불공제는 맞는데 불공은 아닌 상황이니까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55번도 한번 볼게요. 55번은 생수를 샀어요. 생수 자체는 아무도 궁금하지 않고요. 생수를 왜 샀는지 정도는 물어볼 텐데 생산부서 직원용으로 사용하려고 샀어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럼 얘도 4단계를 다 통과한 거란 말이에요. 부가세 있고 세금 계산서 받았고 여기서 뭐 상대방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되는 거라고 간주하시면 되고 세금 계산서도 안 받았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바꿔볼까요? 생산부서 직원용이 아니라 생산부서 거래처 직원용. 생산부서의 거래처 직원용으로 줄 수도 있잖아요, 선물로. 그럼 갑자기 접대로 빠져버리죠. 그럼 접대는 불공제 사유잖아요. 근데 현금 영수증 받았죠. 그럼 얘도 일반적 표시. 불공제 사유인데 세금 계산서 아닌 걸 받았잖아요. 일반 전표로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54랑 55는 살짝 바꾸면 일반 전표 행으로 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그 실제 문제 중에 일반 전표랑 메인 매출 전표를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고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럼 이렇게 고치라고 하면 답이 그렇게 바뀌니까 그렇습니다.
뭐 입력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아시니까 역시 이론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입 유형이네요. 수입 유형은 수입은 한 문제만 해보겠습니다. 57번을 해볼 건데 이게 56번이랑 57번 두 문제가 있잖아요. 두 문제를 넣은 이유는 뭐냐면 56번은 그냥 일반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딱 원재료 7천만 원짜리 사는 문제고요. 근데 57번은 상품을 사고 있어요. 4천만 원짜리를. 근데 여기에 부가세 400이랑 관세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7번이 조금 더 어려워요. 그럼 얘는 그 프로그램상에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입력을 해볼게요. K랩 들어가서 아무 회사나 그냥 해볼게요. 아무 회사나 들어가셔서 매입 매출점표로 들어가 봅니다. 날짜는 12월 6일로 볼게요. 12월 6일. 유형은 수입 세금 계산서를 받고 불공제 사유가 아니니까 수입이다 이렇게 가야 돼요. 왜냐면 우리 불공 한번 봤잖아요. 수입 세금 계산서도 세금 계산서니까 혹시 불공제. 근데 여기 내용을 좀 자세히 좀 살펴보면요. 뭐 출제자가 장난친 것 같은데 독일의 포드사 이렇게 돼 있죠. 포드는 미국 차잖아요. 독일의 포드사다 하면 일단 포드니까 자동차 파는 회사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자동차를 타려고 사면 차량은 바꾸지. 그래서 저번에 불공 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상품이라고 그러지. 그럼 이건 내가 떼다가 팔 목적이잖아요. 그럼 상관없어지는 거야. 어떤 맥락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100이랑도 말 안 하는 거라고요.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불공은 아니야 절대. 아무리 자동차여도 상품으로 사고 있는 거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55번의 수입 유형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 세금 계산서를 받고 이것도 적어야겠죠. 수입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수입 세금 계산서를 수취할 것. 두 번째 매입세 불공제 사유가 아닐 것 정도가 되겠네. 네, 그래서 여기서 2번이 불공제 사유로 바뀌면 불공이 된다까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입력 한번 해볼게요. 12월 6일 55번 수입이고요. 품목은 상품인가? 근데 여기서 그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관세는 미착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다 돼 있는데 이게 좀 또 깊게 들어가 보면 부가가치세랑 관세 한번 생각해 볼게요. 둘 다 세금이죠. 근데 부가가치세는 내가 적격 증빙을 받고 불공제 사유가 아니면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분 기재를 해놓는단 말이야. 애초에 어차피 돌려받을 거니까.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으로 쓰는 거예요. 어차피 난 이거 돌려받을 거니까 자산으로 달아놓잖아요. 이거는 국세청한테 맡겨놓은 돈이다. 나중에 찾아가야지 그걸 표기해 놓는 거야. 받을 수 있다고. 근데 관세는 돌려받기가 좀 힘들어요. 그 상황까지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관세는 왜 내는 거냐면 원래 명분상으로는 세관을 통과하는 세금인데 그 관세를 왜 때리냐면 우리나라에서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지. 예를 들면 중국이랑 사이가 안 좋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중국 철강에 대해서 관세를 30%를 때리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 내부에서 철강을 사면 100만 원에 살 수 있는 거를 중국에서 100만 원짜리 사오면 관세 30을 더 맞는 거야. 130 주고 사야 돼. 거기 부가세 따로 맞겠지.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중국 철강 사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물건 사라 이거라. 그러니까 관세는 그냥 약간 벌금 같은 느낌인 거예요. 왜 굳이 남의 걸 샀니?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 나라 싫으면 그 나라 물건에 관세 때리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막 미국이랑 중국이랑 관세 전쟁 했잖아요. 서로 막 다 붙이고 그런 맥락이야. 그럼 이 관세를 돌려받을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지금 물건을 사면 관세를 내거든요. 근데 이걸 그대로 수출하면 관세를 돌려받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소비를 안 하면 관세를 낼 이유가 없는 거니까. 근데 그럴 확률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근데 부가세는 돌려받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세는 그냥 취득 부대 비용이에요. 뭐 이런 느낌이다. 그러면 여기서는 분명히 상품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미착품 계정이라고 했는데 미착품은 도착하지 않은 물건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럼 이걸 왜 따로 써야 되냐면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은 누구한테 쓰는 거냐면 우리가 상품을 떼다가 파는 회사면 창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창고 안에 있는 상품한테 상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 미착품은 수입 중이야 지금 수입 중. 그럼 얘는 지금 창고에 없잖아요. 창고에 없는데 상품이라고 붙이면 헷갈리죠. 없는데 얘도 상품이고 쟤도 상품이면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고 있는 물건은 미착품으로 달아놔. 그리고 도착하면 미착품을 상품으로 바꾸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미착품을 쓰는 게 맞지 수입 중이면. 근데 이 말 없으면 상품을 써야 되고 미착품을 쓰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미착품 쓰라는 말 없으면 상품 써야겠죠. 별말 없으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미착품이 되는 거예요. 얘도 뭐 자산이긴 한데 그러니까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랑 자산이랑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세금의 성격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부가가치세는 부가세 대급품이고 관세는 미착품으로 해라 이 말인 거지. 그러면 여기다가 숫자를 어떻게 쓸지 생각해 볼게요. 우리의 메인은 부가가치세이기 때문에 4천만 원을 적으시는 거예요. 품목은 미착품이라고 할게요. 공급가액은 4천을 써야 된다고. 왜냐면 우리는 지금 부가세가 메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부가세 400을 어떻게 해야 만들 수 있지? 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거래처는 세관이죠. 세관. 여기서 또 독일 포드사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왜냐면 거래처는 증빙을 주고받는 곳이니까. 그래서 독일 포드사에다 X표 치시고 인천세관에 동그라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7번이 조금 더 좋은 이유가 뭐냐면 56번도 수입이잖아요. 근데 56번은 호주에서 수입했다고 그러죠. 호주. 근데 어떤 바보가 호주 이렇게 검색하겠냐고. 아 호주가 아니구나. 그럼 세관장인가? 이 정도까지는 가겠지. 근데 57번 문제는 포드사 치면 나와요. 그럼 틀린 거지. 포드사한테 증빙을 받은 게 아니잖아. 그래서 그 거래처가 헷갈릴 때는 내가 이 증빙을 누구한테 줬는지 누구한테 받았는지를 생각하면 된다. 그게 거래처다. 네, 저는 지금 세관이 없어가지고 아무거나 할게요. 전자 받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는 4천만 원을 썼어요. 부가세 400 때문에. 왜냐면 세금 계산서 쪽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 이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 1번을 써버리면 400에 400으로 끝나요. 관세를 못 적어버려. 그래서 지금은 100% 현금으로 되어 있어도 혼합밖에 답이 안 돼요. 혼합을 써야만 내가 만들 수 있거든요. 다른 계정 과목을. 그래서 57번은 답이 혼합밖에 안 됩니다. 좀 특이한
문제지 틀리라고 낸 거예요. 틀리라고. 그래서 혼합을 쓰면 부가세 대급금 400이 뜨지만 아래다 차변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혼합충이 생기는 이유가 이런 이유들 때문인 거예요. 저도 좀 그런 쪽이긴 한데, 저는 근데 잘 아니까 골라서 쓰는데 헷갈린다 싶으면 혼합이 나올 수 있다는 소리죠. 그리고 밑에다가 미착품을 만드는 거예요. 미착품을 800. 이거 못 돌려받는다는 소리죠. 그리고 대변에 현금을 따로 써줘야죠. 네, 뭐 이렇게 하고요. 수입은 이 한 문제로 통치고, 그다음에 다음 영세는 그냥 쓰고 끝낼게요. 영세 1번 영세율 세금계 단서 수취. 2번 뭐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 받는 거. 받았다기보단 이 서류에 의해서 정도가 맞죠. 이거는 매출 영세랑 똑같아요. 매출은 준 거고 그걸 받은 게 매입 영세니까. 영세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좀 오답률이 높은 부분이 면세인데, 근데 불곰에서 다 설명드렸던 거라 간단하게 하고 얼른 결산으로 넘어갈게요. 이때 면세 부분은 어떤 걸 조심하셔야 하냐면, 일단 그 면세 유형이 되려면 얘는 되게 간단해요. 계산서 수취하면 끝나요. 면세는. 제가 웬만하면 다 적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적을 게 없어서 이것만 적는 거예요. 그냥 계산서 받으면 끝. 근데 이걸 복잡하게 생각해 준 문제. 그러니까 이게 왜 별거 없는데 왜 복잡해지냐면, 여러분은 저한테 배워서 뭐 덜 헷갈리겠지만, 그 처음에 제가 엄청 강조했던 게 있어요. 내가 물건을 사는 상황에서 매입, 이때 부가가치세를 안 내면 면세 물건을 산 거고, 부가가치세가 있으면 과세 물건을 산 거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 면세 물건을 사는 거잖아요. 부가세가 없다는 소리죠. 그럼 이거는 불공제든 말든 상관이 없지. 얘가 불공제 사유면 뭐해? 내가 부가세를 안 냈는데. 그럼 뭐 돌려받을 게 없잖아요. 근데 과세로 빠졌다. 그럼 부가세를 냈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면세 물건으로 접대했다. 이거 불공제 아니야? 불공제. 근데 불공제를 찍어버린다고. 면세인데 불공제 찍고 있으니까 아예 경로가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심하실 거는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면세를 샀을 때인 거지. 그러면 면세는 절대 불공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안 냈잖아요. 그러니까 불공제 정의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불공제는 부가세를 냈는데 못 돌려받는 거예요. 부가세를 냈는데 못 돌려받는 상황을 불공제라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면세 세상에서는 불공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절대로. 그래서 제가 그 안 좋아하는 단어 중에 무조건이라는 단어를 엄청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계산서 받으면 무조건 면세입니다. 진짜 그거 말고는 볼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60번부터 64번까지가 다 매입 면세인데, 보시면 다 계산서 받았어요. 그래서 끝인 거야 사실. 근데 항목을 좀 봐놓을게요. 왜냐면 계산서를 받으면 면세로 끝나는데 왜 굳이 그걸 봐야 되냐. 너무 잘못 적었네. 53번인 거 아시죠? 지우기 귀찮아서. 그러면 이걸 왜 봐놔야 되냐면, 나중에 이런 경우도 생겨요. 내가 면세 물건을 샀는데 카드 점표를 받을 수도 있잖아. 현금 영수증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카드 전표랑 현금 영수증이 면세를 보증해 주진 않죠. 그러니까 면세 항목도 알고 있어야지 좀. 그러니까 면세 항목을 좀 잘 눈에 띄게 표기해 놓을게요. 자, 60번 문제. 토지. 토지는 그냥 땅이죠. 제가 땅 면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서 받겠지. 그 다음에 61번도 마찬가지죠. 61번도 토지. 왜 두 개를 넣었을까? 아, 60번이랑 61번은 똑같아요. 근데 왜 두 개를 넣냐면 60번은 그냥 외상이고 61번은 약소보험 준 외상. 그 기계장치 때도 그렇게 넣었잖아요. 근데 둘 다 미지급금이에요. 그것 때문에 넣었어요. 또 그때그때 상기를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일단 땅은 확실히 면세인 거 아시겠죠? 땅은 면세입니다. 근데 이 땅을 내 걸로 만드는 중에 부가세가 들면 그게 불공제였지.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땅이랑 그 토지 자본적 지출 헷갈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62번 교육 서비스. 그럼 여기도 교육 서비스 하는 곳인데 그래서 부가세가 없어요. 그 다음에 63번 쌀, 과일, 야채는 세트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쌀을 뭐라고 보통 설명을 하냐면 쌀 하면 미가공 식료품이라고 하나 알아두시면 미가공 식료품. 쌀, 과일, 야채. 가공을 안 한 먹을 거. 네, 뭐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쌀. 그 다음에 64번은 이게 중요 표시예요. 64번. 이걸 많이 틀리거든요. 이유는 왜 틀리냐 하면 매출 거래처인 성진 상사의 대표이사 취임식 행사에 보내기 위한 접대죠. 800번 접대. 접대인 건 알겠어. 사람들은 접대하면 신나가지고 접대 불공이다 불공 이래요. 불공 찍고 바로 틀리는 거라고. 근데 부가세 안 냈죠. 그럼 얘는 면세로 끝이에요. 면세인데 계정 과목이 접대인 거지 그냥.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헷갈릴 이유가 없는 건 뭐냐면 64번 문제 계산서 발급받았잖아요. 제가 계산서 받으면 무조건 면세라고 그랬죠. 그럼 이것만 알아도 안 틀리는 거라고. 계산서 받으면 면세니까요. 계정 과목만 접대비예요. 네, 뭐 그런 식이에요. 면세는 그렇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페이지예요. 마지막 페이지는 18페이지입니다. 여기서도 한번 볼까요? 65번. 65번 이것도 중요한데 이제 카면인데 카면은 58번 하면 첫 번째 면세여야 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돼야 됩니다. 이 영세랑은 다른 거 아시죠? 부가가치세가 없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신용카드 매출점도 받아야 되고 얘는 이거면 될 것 같은데 계산서를 안 받아야겠구나. 계산서를 받으면 면세로 빠지니까. 그러면 내용을 보죠. 65번. 얘도 메이처 원재료 메이처 필테크의 창립 기념일을 맞아 화환을 구입하여 증정했다. 접대죠. 근데 얘는 500번 접대네. 500번 접대. 500번 접대.
근데 얘도 면세잖아요. 얘 그림 보시면 세금이 비어있죠. 세금의 빈자리잖아요. 여기를 표시해야 돼. 세금이 비어있다. 이게 면세란 소리예요. 네, 세금이 없다. 그래서 면세. 그리고 화환. 아까는 화분이었거든요. 화분이랑 화환도 대표적인 면세예요. 선물 많이 하잖아요, 이걸로. 그래서 여기서는 힌트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65번에는 이게 면세라는 힌트가 3개 있거든요. 첫 번째, 그림에서 세금이 비었다. 이게 첫 번째 힌트. 부가세가 없는데 면세인가? 이렇게 봐야 되고요. 두 번째 힌트, 5만 원 뒤에 아무 말도 없죠. 5만 원 뒤에 부가세 별도, 부가세 포함 없죠. 부가세가 없으니까. 5만 원도 힌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힌트, 화환. 화환 자체가 면세인 걸 아느냐. 이것도 힌트가 되지. 그래서 얘는 메이카면입니다. 그다음에 65번은 그림이 있다고 쳐요. 그럼 66번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힌트는 2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 도서. 책이 또 면세거든요. 그 다음에 70만 원. 이걸로 찾아야 돼. 얘는 오답률이 좀 더 높겠죠? 뭐 매입카가 찍었겠죠 또. 그래서 매입카면입니다. 66번도. 왜냐면 면세 물건이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67번입니다. 62번 평면. 얘도 뭐 똑같지 않겠어요? 부가가치세 면제되고 현금용 수준 구치하고 계산서 안 받고. 네, 그래서 67번은 역시 도서가 나왔잖아요. 도서, 면세인 거 힌트. 그다음에 얘는 조금 더 어려운 게 65번이랑 비교해보면 65번은 세금 칸이 있는데 빈 거잖아요. 근데 67번은 현금영수증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0이라고 말 안 해요. 그냥 말을 안 하죠. 부가가치세가 없다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도서로 쇼부를 봐야 되는 겁니다. 도서랑 현금 30만 원. 여기 부가세 언급이 없다.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유형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고 입력은 아시죠? 이제 입력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걸. 유형이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메인 매출령표는 이렇게 입력을 연습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결산 이게 결산은 좀 파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결산은 그 수동 결산이랑 자동 결산으로 되어 있어요. 수동 결산과 자동 결산. 네, 수동 결산은 내가 손으로 직접 하는 거고, 자동 결산은 자동으로 해주는 항목인데, 네, 수동 결산은 우리가 했습니다. 일반 전표 파트에서. 그러니까 일반 전표 파트에서 12월 31일 거. 그래서 제가 처음에 나눠드렸던 일반 전표 파트에서 그 12월 31일 것만 모아놓은 거예요. 지금 드린 게. 그러니까 보면은 어디서 낯이 있거든요. 이름만 좀 다시 달아볼까요? 일단 1페이지가 수동결산이잖아요. 일반 전표는요.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보시면 이거 현금 과부족이죠. 현금 과부족. 이거 전부 다 12월 31일이에요. 그러니까 날짜 말 안 하면 12월 31일이거든요. 항상. 원래 결산 문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는 현금 과부족 이렇게 써놓을게요.
2페이지 가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7, 8번 있죠. 7, 8번 이것도 풀어봤던 거거든요. 7, 8은 단기매매증권 평가예요. 7, 8은 단기매매증권 평가. 그리고 9번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얘를 또 같이 비교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10번, 11번 10번, 11번 두 문제는 외화 환산입니다. 외화 환산. 이 외화 환산은 단기 매매 증권 평가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같이 풀어보시면 좋고요. 네, 다음 주제. 다음 주제는 12, 13, 14. 12, 13, 14 세 문제가 얘는 저격할 정도로 이름을 붙이면 될 것 같은데 그 재고자산 중에서 재고자산을 그 목적에 맞게 쓰지 못했을 때 저격할 이런 걸 붙여줬거든요. 그래서 12, 13, 14 저격할입니다. 근데 이 저격팔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12월 31일에 저격팔이 있고 12월 31일이 아닌 저격팔이 있는데 12월 31일 것만 모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15번은 마이너스 통장이고요. 이것도 뭐 앞에서 해본 적 있죠. 마이너스 통장은 단기 차입금 개념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16번이 유동성 대체. 이 유동성 대체는 장기 차입금이 유동성 장기 부채로 바뀌는 상황을 말했었어요. 장기 차입금이 유동성 장기 부채가 되는 상황. 뭐 이것도 배웠었던 거고요. 근데 여기서 처음 보는 주제가 지금 나와요. 17, 18 이 두 문제인데 이게 지금 처음 나왔거든요. 이게 부가가치세 정리예요. 부가가치세 정리. 요거는 제가 왜 일반전표에 안 넣어놨었냐면 부가가치세 배우기 전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전표하고 메인매출전표하고 결산을 다시 볼 때 설명해야 되거든요. 부가세랑 결산이 만난 거였기 때문에 요거는 새로운 주제라는 걸 좀 표시를 해주시고 이건 따로 설명할 겁니다. 안 했으니까. 부가가치세 정리. 그 다음은 4페이지예요. 어, 4페이지는 그 발생과 이연 쪽인데 19번, 20번 요거는 수익 발생이었습니다. 19번, 20번은 수익 발생. 수익이 후불인 거예요. 후불. 발생이 후불입니다. 그 다음에 21번, 22번 수익 이연이죠. 21번, 22번은 수익 이연. 선불이죠. 수익 선불. 요거는 부채랑 수익이 있었어요. 부채랑 수익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23, 24 비용 발생. 23, 24는 비용 발생. 후불이죠. 발생은. 이것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25, 26 25, 26은 이제 하나 남았죠. 비용 이연. 비용 이연. 선불입니다. 비용 이연 선불.
여기서는 자산이랑 비용이 나왔었어요. 자산과 비용. 그리고 마지막 주제가 소모품 정리. 소모품이랑 소모품비. 다 배웠던 기억은 나시죠? 네, 모아놓으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얘네들이 12월 31일 주제라는 걸 한 번 더 상기를 하시고요. 그러면 좀 쉬다가 부가가치세 정리 한번 설명해 드리고, 오늘은 그 수동결산을 입력하는 걸 위주로 해줄 거예요. 아, 자동결산은 좀 쉽거든요. 네, 좀 쉬다가 계속 볼게요.